아이들이 쓴 이렇게 글 이렇게 보면은 예, 선생님 티가 나요? 아, 예, 그거- 수준을? 그럼요. 그거 읽다 보면은 예. 그래서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 이 정말요? 아이 냄새가 막 나. 예. 그 왜냐면 이게 예. 가식을 부릴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표현력이 좀 좋은 친구들의 혹시 부모님을 보셨을 때 부모님이 좀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일단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급 어휘를? 예, 교양 있는 아. 어휘를 사용하시죠. 네. 예, 어머님이 이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게 그냥 나오는 거죠. 말하기는 이렇고요. 네. 글쓰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글쓰기에서 글 쓰는 표현력이 좀 다른 친구들, 글을 정말 잘 쓰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좀 이제 말하기도 그렇지만 글쓰기도 이제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이죠. 예, 이제 듣기라든지 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인풋인 거고, 그냥 말하기나 글쓰기는 이제 아웃풋이니까. 근데 이 아웃풋은 아무렇게나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이 들어가야죠. 인풋을 갖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나오게 하려면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읽기다. 책 읽기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네.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 그 사실이면서도 또 100%또 사실은 아니에요. 완전 예, 무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상응하는 것은 예, 아니에요. 예. 상관관계가 완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갖다가 읽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전혀 달라요. 예. 왜냐하면 글쓰기는 전적으로 이 사고력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을 가진 아이들이 글을 갖다가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갖다가 주구장창 읽었다. 그럼 아이가 예. 사고력이 생겨서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갖다가 읽을 때 사고력을 유발시키는 책을 갖다가 읽히면 좋은데, 그 사고력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책은 고전이다. 생각을 계속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갖다가 계속 하게 만들고, 네. 그걸 갖다가 예전에 그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네네. 책을 읽는데 책장을 자주 덮게 만드는 책, 그 책을 읽어야 되고 그 책이 좋은 책이다. 예. 책장을 자주 덮게 만드는 책, 어떤 책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3학년 아이들이 지금 요거 읽고 있는 고전이거든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거 50년 이상 됐으니까 저 예. 이거 고전이다. 고전의 반열에 이미 예. 옳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을 읽다가 아주 명구절을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아이들하고 예, 같이 나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You can be a beautiful butterfly. 이거 아니 이런 그 네네. 구절을 만나면은 굉장히 이게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명구절을 나오면은 읽던 책을 잠시 이렇게 덮고. 덮게 만들잖아요. 덮게 만들고 선생님 아예 덮으면 어떡하죠? 아니 덮고서 이 구절의 뜻이 뭔가 어렵다. 묵상하게 되잖아요. 어렵다 이러면 어떡해요?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죠. 기억에 남는 문장이고, 이런 문장들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장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일반 책보다는 훨씬 고전이 높다. 훨씬 더 빈도수가 많고. 지난번에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고전이 우리가 아는 그 딱딱한 고전 이런 게 아니죠. 아니라 50년 이상이 네. 된 널리 인정받는 책 그게 어떤 고전이다. 분들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것도 고전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50년 넘었어요. 어. 이거 100년 뒤에도 출간될까요? 저는 이거 출간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50년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책이잖아요. 네. 한 세대가 지난 책이 아직도 많은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어요. 이거 고전 고전이다. 맞아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내용이 딱딱하냐?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고전 중에서도 네. 쓰기를 네. 좀 쓰기 표현력을 좀 높여주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고전이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글쓰기 실력을 갖다 높여주는 네네.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그걸 말씀을 두 드리려고 번째 했어요. 방법. 예. 두 번째 방법으로 매일 한 문장이라도 써보게 해라. 매일 한 문장. 이게 한 문장이라도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생각 없이 쓸 수는 없어요. 한 문장이라도 어쨌든 쓰려면은 생각해야 된다. 맞아요. 그 한 줄 쓰기 위해서 또 생각하게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그날 읽은 내용들을 다시 리와인드 하면서 네. 계속
그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요즘 안 쓰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이 한 줄 쓰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한 줄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네가 독후감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책을 갖다가 20분, 25분 읽고서 한 줄 소감을 써라. 이건 한줄 부담이 소감. 없거든요. 한 문장이 문단이 되고 문단이 꼭 이제 하나의 글이 되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아무래도 이제 글을 갖다가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일기가 있잖아요. 일기 너무 중요하죠. 일기를 갖다가 요즘에도 계속 쓰더라고요. 활용하면 좋은데 예. 저희 학교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편차가 있죠. 근데 예. 저는 매일 쓰라고 그래요. 매일 쓰라고. 매일 쓰라고 하는데 매일 쓰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고문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월화수목금 5일을 갖다가 주고 예. 그 5일 매일매일 써야 되는 일기가 달라요. 월요일은 그냥 아이들이 평상시 쓰는 그 생활일기. 화요일은 예, 화요일은 독서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고전일기라고 해요. 아. 저희 학교는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고전을 갖다 읽기 때문에 읽으니까. 지금의 아이들 꽃들에게 희망을 갖다가 읽어가고 있잖아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읽어가면서 느낀 소감을 계속 쓰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예. 읽은 분량이 있고 예. 그러니까 계속 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독후감 일기 같은 예, 거네요. 그렇죠. 네네. 독후 일기를 갖다 독후 일기를. 쓰는데 그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갖다가 쓰라는 네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 이제 감정 사전 일기를 써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내 감정을 알아야 하잖아요. 아, 상대방의 맞아요. 감정도 네.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내 감정도 모른다고요. 제가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 써보라면 진짜 5개 이상 쓸 줄 아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10개 벗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감정 사전 일기를 갖다 쓰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간단해요. 뭐 그 복잡한 게 아니라 제가 일기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하나 예를 갖다 네네. 3학년 아이들이 쓴 거 네, 제가 3학년입니다. 제가 감정 낱말을 갖다가 예를 갖다가 한 학기 분량을 처음에 줘요. 16개, 20개를 네네. 갖다가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한 주에 하나씩 이제 그 쓰거든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주에 이제 감정 사전 일기가 뭐냐면 답답하다. 답답하다. 예. 답답하다를 가지고 이제 감정사전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감정 낱말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답답하다의 사전적 의미. 오.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 정확한 뜻이 사전적 의미가 뭔지를 갖다 써요. 쓰는 이 아이가 이제 썼는데 뭐 걱정 따위로 애가 타고 갑갑하다. 이게 그 답답하다죠. 답답하다. 그다음 숨을 쉬기가 가쁘다. 사람 대임이 너무 고지식하다.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왜? 답답하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오. 뭐 네이버 씨한테 묻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사전 이제 찾든지. 3학년에 사전 찾기가 나오니까 이걸 찾아서 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사전. 오. 내가 사전을 만든다면 예. 이 답답하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네. 거기다 사전에다 뭐라고 쓸 것인가?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네. 내가 느끼는 답답하다는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만의 사전, 답답하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쉬운 퀴즈를 친구가 맞히지 못할 때 드는 감정. 너무 적합한데요? 예. 막 친구가 와. 막 퀴즈를 설명했어요. 근데 막 상대방이 뭐 모르면. 엉뚱한 대답만 계속 아우 답답해. 이 감정. 그다음 또 하나 쓴 게 지하철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감정. 답답하다.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친구가 지금 답답하다는 감정을 이해하는 아이일까요? 못하는 아이일까요? 이게 정확히 이해하는데? 감정을 이해하는 나이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그 낱말을 넣어가지고 짧은 걸 짓기. 네네. 네 번째 짧은 걸 짓기.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 답답하다. 문제를. 일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글쓰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내 감정을 네, 이해하고 네. 이런 감정이 어떤 때 드는지 네, 자기를 네. 성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그럼 친구 이제 너무 잘 썼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 예. 목요일. 그다음 목요일에는 감사일기를 갖다가 쓰라고 감사일기요, 합니다. 네. 감사일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누군가 계속 감사해야 감사를 해야 네네. 하잖아요. 이게 뭐 계속 불평불만해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갖다가 하라는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3가지를 갖다가 들어서 감사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 것도 아니고 그냥 3가지를 예. 꼽아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한 친구가 예.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엄마가 날 밤새 간호해 주셔서 엄마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얼마든지 감사해야죠.
그다음에 내가 심심할 때 아빠가 나와 같이 재미있게 놀아주셔서 아빠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 엔도핀이 돌잖아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감사하면 모르는 친구 그렇죠. 많잖아요. 선생님. 그게 왜 감사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생각하는 예, 친구들이 예,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아니죠. 맞아요. 감사는 만들어서 하는 거지 절대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훈련시키자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감사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어머, 편해서 감사하다. 존재 자체만으로 엄마가 감사하다. 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금요일에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하거든요. 예. 오늘의 낱말을 갖다가 하나 정해주고 네네. 그걸 갖다가 넣어서 이제 그 글을 갖다 써라. 저희 반은 오늘의 낱말 공책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막 중요한 낱말 있잖아요. 네. 개념 어휘, 뭐 수학 같은 경우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 정삼각형이니 이런 중요한 낱말들. 그다음 고전 책 읽으면서 예, 중요한 예. 낱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쭉 기록을 갖다가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하면서 큰 소리로 읽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오늘의 낱말에 등장한 낱말을 넣어가지고 일기를 써라. 선생님 어휘를 강조해 주시니까. 그렇죠. 어휘. 그러면은 이게 전략적인 글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오늘은 사회에서 배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낱말을 넣어서 한번 글을 갖다 써볼까? 이거 낱말을 갖다가 보면서 내가 어떤 글을 쓰지? 이걸 보면서 어떤 주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네. 글쓰기를 통해 일기쓰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그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아이들 않다.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글쓰기가 어렵다. 어렵다. 특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 아이. 그다음 심지어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예, 글쓰기는 숨쉬기처럼 말하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렵지 않은 것이다. 어렵다고 하니까 더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접근을 갖다가 쉽게 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스마트폰만 보고 예. 글쓰기 자체가 네, 그렇죠. 너무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연필 잡는 것도 힘들어하는 예, 예, 친구들도 예. 너무 그렇죠.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문장이 아니라 한 편의 글을 갖다가 써보게 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말을 할 때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글쓰기는 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예, 너무나도 금세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나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쓴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면은 예. 선생님 티가 나요? 아, 예, 그거- 수준을? 그럼요. 그거 읽다 보면은 예. 그래서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스물스물. 왜냐면 이게 예. 가식을 부릴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선생님 이거 이름 가려도 이거 아. 누가 썼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정말 아이들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예. 글은 그게 어떻게 표시가 정말 나요, 이렇게- 선생님? 말할 때 아니 이게 알고 있으니까. 문체도 너무 문체부터 네. 굉장히 다 독특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네. 갖다 할 때 어떤 아이는 일기를 갖다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문장을 안 끊어요. 안 끊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만연체로 쓰더라도 이게 적당하게 중간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그게 막 습관으로 굳어버리면 나중에 그 고칠 수가 없거든요.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르치는 게 예. 저희 지금 교육 현실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평가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일단은 평가가 글쓰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수능에서 글쓰기는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도외시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글쓰기의 중요성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들을 갖다 인터뷰를 갖다 했을 때 하버드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쓸모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80% 90% 정도가 뭘 꼽은지 아세요? 하버드 글쓰기. 키높이만큼 써야 졸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맞아요. 만약 정말 혹독한 글쓰기. 예.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은 나가서 그 사회 지도층이 될 아이들이다. 네. 지도층이 될 아이들이 내 생각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표현을 갖다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네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글쓰기 실력을 갖다 높여줄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필사하기. 필사. 이거 선생님 너무 중요해요. 베껴 쓰는 거 이거 굉장히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해요. 글쓰기 능력하고 굉장히 맞아요. 관련이 네. 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요 3학년 아이들이 요 끝들에게 희망을 같은 경우는 필사 책으로도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했을 때 네. 다르죠. 정말 엄청난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필사 한 번은 10번 이상의 반복 읽기. 아니
100번 가까이를 갖다가 반복해서 읽는 너무 효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있다. 저도 글을 연습할 때 필사를 예.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필사를 하면은 일단은 문체가 자체가 이 저자를 갖다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장황하게 쓰는 아이들 이걸 갖다가 읽게 되면은 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문장 부호 하나도 네. 아 이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맞아요. 요즘 문장 부호 애들 다 문장 부호 틀리잖아요. 완전히 틀리는데 이거 필사할 때 그대로 문장 부호까지 다 맞춰서 쓰라고 하거든요. 따로 맞춤법을 갖다가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필사를 저는 이 갖다가. 필사할 때 제일 좋은 게 고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그거 뭐 10년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출간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책을 베껴 쓰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오늘도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전 사랑을 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조언이 말하기와 쓰기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